얼음 축제, 물 축제, 상극이잖아. 물이 얼어야 얼음이 되는 거고, 얼음이 녹아야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면 이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 어쨌든 군수님이 뭐 그럼에도 축제 어려움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축제든 이제 선천어 축제든 간에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결국 기후 날씨입니다.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산천어 축제하는 기간에 날씨가 따뜻해 본다든가. 근데 얼음을 그러면 어는 게 어렵고 또 얼리더라고 기계로 얼리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물축제 때도 비가 불거나 태풍이 불어버리면 장마가 오나 태풍이 불으면 이제 모든 준비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제 감소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돼 버려요.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어요. 한꺼번에 이제 축제 그 기간에 관광객들 몰려다 보니까 그 주차장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일정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차장 활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그런 불편들을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일 문제가 안전이죠, 항상. 저희들이 안전을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그 끝날 때까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하청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마지막 마무리되기 10시, 11시까지를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세 가지. 좀 정부 때문에 어려움 같은 거 좀 없으십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조금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축제가 빛이 나고 지방자치, 열악한 지방재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겠죠. 1129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우리 물축제도 뭐 선천어 축제와 마찬가지고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올해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됐어요. 그 최우수 축제로 전국에 지정된 게 3군데예요. 저희들이 우수 축제를 할 때 이제 그 지원금을 뭐 1억 한 7천 정도 국가가 지원해 주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일몰제 적용하고 저기 코로나 겪으면서 중단되니까 끊겼어요. 그래서 최우수 축제로 지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특히 네. 규제에 있어서. 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규제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고 또 그 지역이라든가 국가 발전을 이롭게 하는 규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오히려 이제 중앙정부는 이제 책상에서만 생각하는 것과 현정에 안 맞는 그런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이제 물축제도 이제 물을 필요로 하니까 이제 많이 여기 댐에서 내려 보내줘야 돼요. 근데 중앙정부의 홍수통제소에서 이걸 다 통제를 해버립니다. 초당 몇 톤 이상 못 내려가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정부는 뭐 홍수 대비라든가 가뭄을 대비해서 이제 물을 조절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지방자치단체 좀 그 지역이 잘 아니까 좀 그때 축제 기간이라도 이런 물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유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 기간만이라도 그런 어떤 유연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 담당자들 우리 단체장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좀 해봐라. 좀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역부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 지금 대표적인 축제 지역들이 97%가 소멸 위기 지역, 위험 지역이에요. 그중에 한 반 이상은 아주 임박한 위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더 이게 인구 문제나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그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산업화를 지금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의 축제를 잘 해서 지역 주민과 단합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하면 그 산업화라는 전략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마인드와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군수님들께서는 좀 우리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말 지자체를 성공시키고 싶어서 고민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좀 두 분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우리 산천어 축제 열리는 곳이 옛날부터 얼음이 두껍게 얼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젊은 친구가 하나 딱 보더니 24살짜리 청년이 얼음이 두꺼운 걸 가지고 산업화 시켜봤으면 좋겠다. 방법이 없을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2001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과장이 있어서 화천군청. 과장들이 모여갖고 야, 그 얘기 맞다. 저거를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녁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얼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그 친구가 낚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알아보다가 산천어라는 고기가 있다. 어딨냐? 울진에 있다. 그걸 사다가 집어넣고 낚시 한번 해보자. 요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산천어 축제 태동은 군청 직원, 군청 실과장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맨 처음에 낚시만 갖고 했어요. 낚시만 갖고 하다 보니까 밋밋해. 그러니까 겨울철 하얼빈 가갖고 하얼빈에서 어떤 어떻게 하냐. 눈조각을 도입을 하고 하얼빈 빙등을 도입을 하고 캐나다 케벡의 인터카니발 거리 축제를 도입을 하고 일본 삿포로 눈조각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하면서 발전되고 하나하나 최근에서 오늘날 산천어 축제가 태동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리드하고 변화시키려면 지역 주민보다 더 한 발 앞서가는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냥 어떤 거를 그냥 지나치는 않은 뚜렷한 어떤 그 관찰력과 이게 그리고 그 어떤 창조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그 지역이 어떤 변화되고 발전된다고 봐요. 우리 정남진 장 물축제도 공무원들이 이제 이 안을 내서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 댐과 그리고 탐진 강과 이거를 여름의 어떤 날씨를 이제 맑고 깨끗함으로 활용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물축제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것도 방금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적인 생각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물축제를 하면 일주일은 지치죠. 힘들죠.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고생과 노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의식은 저는 첫째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언제든지 거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타지에서 오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함과 섬기는 마음. 그래야니만이 오는 관광객들 프로그램도 다 있지만 그중에서 절대 그 지역 주민들과 그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관광에 감동을 줬냐 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친절 서비스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또 축제를 성공하려면 이거 세 가지는 갖춰야 한다. 이렇게 좀 정언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두 축제는 직간접적으로 경제, 지역 경제 어떤가요? 한 3주간에 한 1,000억 원 정도 그 지역 경제가 있다는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우리도 확인하는 게 한국은행 강원도 지점에 대해서 화천의 경제 동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1월달 축제가 2월달에 은행으로 입금되는 돈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줬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축제 끝난 다음에 2월달에 부채 상환이 많습니다. 장흥도 진짜 똑같으니까 지역 경제는 물축제가 저희들이 1년에 한 20억 정도
그 행사비로 들어가는데요. 방금 식당, 마트, 숙박업소,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 이런 것까지 하면 거기에 수십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간접 효과는 한 500억 이상을 보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군에 대한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는 장항에 어디 가서나 우리 장항은 대표적인 장항 축제가 있어. 저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면 2022년도에 축제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게 됐어요. 물고기 100톤이 남았어요. 산천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 100차를 땅에다 생물을 묻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방법이 없어갖고 잠을 못 잤어, 이틀 동안. 우리 젊은 직원들을 다 막아놓고, 야, 물고기가 100톤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어느 젊은 직원이 하나가 통조림으로 만듭시다. 바로 그거다. 통조림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다 청소하고 이틀을 빌려줬어요. 이틀을 빌려갖고 그 100톤 통조림을 다 만들었어요. 진짜? 네. 통조림을 다 만들고 팔아야 되잖아요. 산천어 통조림은 유일하게 만든 적이 없어. 내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고 언론사 통해서 방송하고 25일 만에 완판했습니다. 그래갖고 뭐든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생각을 같이 모으고 뜻을 같이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교훈을 그때 받았어요. 지금 몸이 힘들어도 다 자신 있어요. 우리 옆에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궁리하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 다 자신이 있습니다. 지방축제 성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군수님네 거가 없다면 다른 지자체를 대신해서라도 좀 부탁을 좀 해보시죠. 국가가 문체부에서 국가기관이니까 어차피 모든 축제들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남지 장물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들이 최우수 축제로 지정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주라 이거고요. 문체부에서.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물축제를 하려면 그 물이 필요하는데 그 댐에 대한 이 홍수 조절이라든가 이 물을 내려보내는 거, 유수 이런 걸 통제를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라. 예, 이거 이제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고 축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획일적으로 어디 넣으니까 여기 이래야 된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인적 구성 요인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최대로 존중해주고 자율성을 좀 존중해달라. 다만 안전에 관해서는 한 사람이 보는 안전하고 두 사람이 보는 안전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되 여는 건 뭐 평가 항목 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산 우리도 글로벌 가장 높은 수준의 축제지만 금액이 미미합니다. 사실 우리 축제 전체 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그만이라도 주는 거 고맙겠지만은 그 독창성을 그거 준다고 해서 관여하지 마시고 그 축제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또 재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까 얘기했는데 굉장히 열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시잖아요. 외국에서는 이제 뭐 10년, 20년씩 하고 뭐 박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축제 운영 지금 가장 탁월한 축제 운영 팀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획과 운영. 기획, 운영, 콘텐츠 개발.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 축을 민간이 아닌 공무원들이 이제 담당하시는데 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보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이 노하우를 축적하거나 자기 실력을 더 개발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또 이웃, 아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또 상생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감명을 받았는데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과 확산, 그것들을 지금 두 분이 좀 더 앞서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산업화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그 공무원들을 더욱더 개발하고 이분들을 앰베서더로 더 활용하셔서 다른 지자체까지 파급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들이 우리나라에 더 몇 개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 자담을 할 때 이런 말을 처음 써봤는데요.
지방축제 관광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어록을 한마디씩 들으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 슬로건이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입니다. 얼지 않는 인정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의 담음을 다음 축제 때까지 녹지 않게 항상 따뜻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천어 축제는 오시는 분들 그 정겨움, 행복함, 즐거움 1월 달에 오시면 12월 달까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주면서 행복하실 겁니다. 뭐 지역 축제는 그 지역의 얼과 정신을 색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수는 시간이 되면 떠납니다. 그러나 장군과 물축제는 영원합니다. 정남진 장 물축제 오셔서 치유하고 힐링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자담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건 대한민국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더 앞으로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지방정부가 있어서 또 특히 두 분이 계셔서 오늘 이 두 분을 함께 모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